한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거인으로 불렸던 기업이죠. 바로 LNF.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요, 추락이냐? 아니면 정말 영화 같은 컴백이냐? 그야말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LNF의 정말 아슬아슬한 이야기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12%. 이게 뭐냐면요. 2024년 LNF가 기록한 정말 충격적인 영업이익률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LNF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이 회사는요, 고성능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하이니켈 NCMA 양극재라는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아주 대단한 기업이었습니다. 네, 한때는요, 진짜 시장의 거인이었어요. 마이너스 12%. 이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지난 2년간 LNF가 겪었던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2023년부터 원자재 가격이 말 그대로 폭락하기 시작했고요. 2024년에는 그 충격이 고스란히 현실로 닥쳐온 거죠. 2024년, 이 재앙의 핵심 원인이 뭐였냐? 바로 이 부정적 레깅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아주 간단해요. 원자재를 비싸게 사왔는데 막상 이걸로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니까 원자재 시세가 폭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던 겁니다. 특히 리튬 가격이 폭락하면서 그냥 직격탄을 맞은 거죠.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2024년 딱 1년 동안에만 무려 2,294억 원, 이 정말 천문학적인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결국 적자로 돌아선 겁니다. 위기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이대로 LNF는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정말 역대급 컴백 스토리의 서막이 열리는 걸까요? 좋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한번 확 바꿔보죠. 이런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LNF의 역사적인 컴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컴백 시나리오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보세요. 2,294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냈던 회사가 불과 2년 만에 약 2천억 원의 이익을 내는 이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분석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림인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어떻게 가능하냐, 뭘 근거로 하냐 궁금하시죠? 크게 세 가지 핵심 동력이 있습니다. 첫째, 시장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리튬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이제는 반대로 긍정적 레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죠. 둘째, 아주 중요한 핵심 고객사의 수요가 폭발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바로 테슬라. 신형 모델 Y, 주니퍼랑 사이버트럭 생산이 본격화되면 LNF의 주력 제품인 하이니켈 양극재 주문이 확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드디어 사업 구조를 다각화합니다. 새로운 LFP 배터리 사업에 진출하면서 훨씬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LNF가 더 이상 하이니켈 하나에만 올인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보급형 LFP 시장까지 아우르면서 진정한 의미의 종합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들으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 그렇지가 않죠. 함정은 없을까요? 이 회복이 정말 보장된 걸까요? 롤러코스터가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을 때가 제일 아찔한 법이잖아요. 지금부터는 이 멋진 컴백 시나리오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리스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장밋빛 전망에 가려져 있던, 하지만 투자자라면 정말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심각한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까놓고 보겠습니다. 692%. 와, 이 숫자가 뭐냐면요. 2025년 말 기준으로 예상되는 LNF의 부채 비율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자기 돈이 1억 원이면 빚이 거의 7억 원에 달한다는 뜻이에요. 보통 제조업에서 안정적이라고 하는 부채 비율이 200% 정도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이 692%라는 숫자가 정말 얼마나 아슬아슬한 수준인지 감이 오시죠?
아니, 빚이 왜 이렇게까지 늘어났을까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앞서 봤듯이 대규모 손실 때문에 회사 돈은 줄어들었죠. 그런데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출 수가 없잖아요? 신규 LFP 공장도 지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외부에서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 바로 오버행입니다. 이것도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것도 쉽게 풀어드릴게요. 주가가 좀 오를 만하면 나도 주식으로 바꿔서 팔래 하고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주식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아무리 좋은 소식이 터져도 주가 위에 이런 대기 매물이 떡 버티고 있으니까 주가가 시원하게 오르기 힘든 그런 구조적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쪽에서는 엄청난 컴백 스토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회사를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저울 위에 딱 올려놓고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이 표가 LNF 투자의 딜레마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에는 2026년의 강력한 실적 턴어라운드, LFP를 통한 사업 다각화 같은 눈부신 장점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692%라는 극단적인 부채 비율, 주가의 발목을 잡는 오버행 같은 무시무시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분석에서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바로 가격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잔뜩 짊어지고 있는데도 혹은 그렇기 때문에 LNF의 주가는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훨씬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저평가 매력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 리스크가 큰 만큼 만약 성공만 한다면 돌아올 수익도 어마어마하다는 바로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장점과 단점을 종합한 후에 분석가들은 어떤 최종 결론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투자 등급과 목표 주가를 공개하겠습니다. 결론은 놀랍게도 매수입니다. BU. 네. 이렇게 심각한 재무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분석가들은 이 위험을 감수할 만큼 잠재적인 보상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한 거죠. 구체적인 목표 주가는 16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현재 주가와 비교하면요. 약 50%에서 많게는 80%까지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바로 이 문장이 매수 의견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현재 주가는 온갖 나쁜 소식들을 이미 충분히 다 반영했다. 그래서 이제는 하락할 위험보다는 상승할 잠재력이 훨씬 더 크다.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 논리 바로 그 자체죠. 네, 지금까지 추락한 거인 LNF의 턴어라운드 스토리, 그 눈부신 빛과 짙은 그림자를 모두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께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위험천만하고 아슬아슬한 롤러코스터, 과연 그 끝이 있을지 모를 보상을 위해 탑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